여러분들 혹시 중국에서 부정부패한 정부를 개혁하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에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어떻게 중국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 말도 안 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진짜 놀랍게도 중국에서도 깨어있는 사고를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불과 33년 전 중국인들이 중국 정부의 부정부패를 박살내고자 민주화 운동을 일으키기도 했었죠. 아니 중국에서 뭔 민주화 운동이야? 거기 공산주의 아니야? 근데 과거나 지금이나 중국은 폐쇄된 공산주의 체제잖아요. 당시 중국의 대학생들과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 썩어 빠진 중국 정부의 분노를 느끼고 민주주의를 외친 겁니다. 하지만 그때 중국 정부의 대응은 진짜 끔찍할 정도로 가혹했는데 뭐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폭도라고 하면서 계엄령을 선포해버리기도 하고 군인들을 동원해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탄을 발포하기도 하고 심지어 탱크로 사람들을 밟고 지나가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수많은 중국인들이 일으켰던 민주화 운동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그럼 오늘의 1급뱀을 역사는 지우고 싶다고 해서 지워지는 것이 아니다. 중국 천안문 사태, 천안문 육사 항쟁편 지금 시작합니다. 때는 1976년 9월 9일 중국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경제성장의 아이콘 마오쩌둥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에헤, 나는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는 마오쩌둥이라 해. 안녕히 계시라 해. 그렇게 대약진 운동으로 약 4천만 명의 인민들을 굶어 죽게 하고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중화 문명을 통째로 불질러버린 위인 마오쩌둥은 중국 경제성장의 빌드업을 완벽하게 만들어내고 눈을 감습니다. 이후 마오쩌둥의 뒤를 잇기 위해 등장한 인물 화거펑. 근데 또 여기서 화거펑에게 뚝방을 꽂은 뒤 실세를 차지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덩샤오핑. 이 덩샤오핑은 마오쩌둥 시절에 버림받았었다가 마오쩌둥이 죽은 뒤 다시 정권으로 복귀해 중국의 개혁 개방을 이끌어냈던 사람인데요. 따 쩌둥이 형 똥을 왜 이렇게 많이 싸놨냐 해. 나는 내 방식대로 개혁하겠다 해. 그럼 우린 어떻게 되는 거냐 해. 걱정하지 말라 해. 내가 다 생각이 있다 해. 중국 근대화 해. 개방정책 해. 이게 바로 새로운 중국이다 해. 그럼 먹고 살기 더 좋아지냐 해. 그렇게 덩샤오핑은 정권의 실세를 잡고 개혁 정책을 펼쳐 중국을 성장시키기 시작합니다. 먼저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시켜서 쩌둥이의 똥 문화대혁명의 피해를 정리하려 했었고, 개방정책을 펼치면서 중국이 본격적인 근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 경제특구 있잖아요. 한마디로 해외에서 들여오는 자본이나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지정된 도시라는 건데, 쉽게 말해 자유무역지구랑 비슷한 느낌인 거죠. 그렇게 덩샤오핑이 실세를 잡고 있을 때 광동성의 선전, 주하이, 산터우, 푸젠성의 샤면 등과 같은 도시를 경제특구로 지정해버립니다. 이로 인해 서양이나 중국으로 들어오는 기술을 받아들이면서도 자본주의 체제가 내륙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막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 지들끼리 개혁해서 잘 사는 건 좋아. 근데 여기서 다 같이 잘 살자 이게 아니고, 문제는 윗대가리들이 덧맛을 보기 시작하면서 아주 못된 버릇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관시. 이 관시라는 게 한국말로 하면 관계라는 건데, 여기 담겨있는 뜻이 관계는 즉 뇌물로 만들어진 인맥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세력과 기업 간의 인맥이나 빽이 없으면 될 것도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 가면 갈수록 부정부패가 심해지고 경제특구와 대도시의 돈이 몰빵되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공산당 윗대가리들이 뒤에서 돈 주고 받으면서 헤헤 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이때 공산당 내부에서 의견이 충돌하게 됩니다. 당시 공산당에는 더 많은 개혁을 해야 한다는 개혁파와 사회주의 체제를 더 강화하자라는 의견의 보수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국민들은 정부가 지들끼리 헤쳐먹고 또 지들끼리 쳐 싸우고 있으니까 빡칠 대로 빡치게 되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중국에 가난한 대학생들이 등록금도 못 내고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부정부패에 썩어 빠진 정부를 목격하게 된 겁니다. 아니 한창 공부하면서 사회로 나갈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썩어 빠진 정부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 지금의 정부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들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 거지. 결국 학생들은 정부에게 올바른 정치를 해달라고 요구했고, 이는 빠르게 학생운동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런 상황을 물려줄 수 없다고 생각한 지식인들은 당시 정부에게 정치개혁을 요구하면서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죠. 야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해. 나 이런 중국에서 절대 못 산다 해. 정부 들 다 썩어 문드러져서 곰팡이 피겠다 해. 이건 단단히 잘못했다 해. 안 되겠다 해. 난 거리로 나가서 정부에게 당당하게 정의를 요구해야겠다 해. 아니 학생들도 이렇게 용기를 내서 싸우는데 어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 우리도 도와야 한다 해. 그렇게 시민들의 외침은 커져만 갔고 이 불꽃은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 편에서 부정부패를 막으려고 힘썼던 정치인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후야오방. 이 후야오방은 중국의 전 총서기로 썩어 빠진 정부 속에서도 중국의 정부를 비판하면서 시민들과의 소통을 멈추지 않았죠. 이로 인해 중국에서는 후야오방을 청렴한 개혁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며 존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당시 중국에서는 부정부패가 심각했고 청렴하기로 소문난 후야오방을 가만히 둘 리가 없었죠. 결국 공산당 보수파 세력은 후야오방을 실각시켜버립니다. 그리고 1989년 4월 15일 후야오방은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시민들을 포함한 학생들과 지식인들은 후야오방 전 총리를 추모하기 위해 천안문 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죽지 말아야 할 사람은 죽고 죽어야 할 사람은 죽지 않네. 야오방은 이미 죽었고 좌파가 또다시 번성하니 국민이여 깨어나라. 투쟁을 잊지 말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천안문 광장에서는
정부에서는 정치개혁과 더불어 보수파에 의해 실각되었던 인물 후야오방의 재평가를 요구하면서 소리쳤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인들은 정부에게 정의를 외치면서 소리쳤고 이는 민주화운동으로 번지게 되었죠. 하지만 중국의 실세 덩샤오핑은 이 상황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데요. 어이 이거 지금 반란 세력의 폭동 아닌가? 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 지들이 잘못해서 잘못된 걸 사람들이 바로 잡겠다는데 이걸 폭동이라 생각하다니. 그리고 이때 보수파의 영향을 받은 인민일보에서 시민들의 행동을 반혁명 동란으로 규정하겠다는 사설을 발표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학생들은 분노했고 정부에게 항의를 했지만 변하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때 공산당 내부에서는 보수파와 당시 당 청석이었던 자오쯔양의 세력 간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니 이거 한시라도 빨리 무력으로 진압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 이거 완전 폭동이잖아 폭동. 아니다 해. 이것은 우리 정부가 잘못하고 있어서 그 잘못을 고쳐달라고 외치고 있는 거다 해. 무력 진압은 절대 안 된다 해. 하지만 공산당 내부에서는 보수파 진영이 실세를 잡게 되면서 자오쯔양이 말을 귀등으로도 안 듣죠. 결국 1989년 5월 13일 학생들은 본인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에 놓이게 되자 천안문 광장에서 단식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은 소련의 서기장 고르바초프가 중국에 방문하기로 한 5월 15일과 이틀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죠. 그럼 고르바초프가 중국에 방문했을 때 덩샤오핑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밖에서는 학생들이 단식 투쟁을 하면서 시위하는 소리 들리고 그렇게 되면 소련이 쫓겨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거죠. 원래대로라면 천안문 광장에서 중국이 잘하는 그거 있잖아요. 온몸을 황금으로 도배하고 소린 무술이다 뭐다 하면서 기괴한 그런 거 그런 거 보면서 둘이 우아하게 정상회담을 해야 하는 건데 시민들이 천안문 광장에서 정부를 비판하고 있으니 덩샤오핑은 고르바초프를 공항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덩샤오핑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엄청난 수치라고 생각하면서 분노하게 되죠. 그렇게 덩샤오핑은 씩씩거리면서 완전히 눈이 돌아가 버립니다. 오핑이 삐졌어. 그리고 1989년 5월 19일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버렸죠. 바로 계엄령 선포. 20만 명이 죽는다 해도 국면을 통제하고 20년의 안녕을 쟁취할 것이다. 피해는 최소화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의 피는 반드시 봐라. 아니 어느 정도의 피는 반드시 봐라? 이게 말이 됩니까? 덩샤오핑은 정부에게 반감을 드러내는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해버린 겁니다. 아니 정부에서 잘못해놓고 사람들에게 분노해버리는 이런 시츄레이션이 다 있어. 이때 이런 잘못된 정부의 선택을 정정하고자 자오쯔양이 다시 한번 덩샤오핑을 만나보지만 아무리 설득해도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결국 자오쯔양은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시민들과 학생들이 있는 천안문 광장으로 뛰어가게 되는데 학생 여러분 제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 정부가 여러분께 피해를 입힌 사실은 모두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 부디 단식을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을 걱정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사실은 보수파 세력의 귀에 들어갔고 자오쯔양은 총서기직에서 실각되면서 2005년 그가 사망할 때까지 가택연금 즉 자신의 집에서 감금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자오쯔양의 실각과 동시에 정부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이후 단식을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천안문 광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5만 명이 넘는 계엄군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천안문에 모인 사람은 보란듯이 민주화를 외치며 온몸으로 계엄군에게 저항하기 시작했지만 덩샤오핑과 중국 정부에서는 시민들의 외침을 듣기는커녕 반혁명 분자의 반란으로 규정하고 더 강력한 조치를 명령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덩샤오핑의 명령을 거부했던 유일한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시친센 사령관. 그는 베이징 공구 38 집단군의 사령관으로 인민해방군은 절대로 인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다 라고 외치며 덩샤오핑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했죠. 날 쏘고 가라. 실제로 시친센 사령관은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는 소식에 분노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그의 지인들에게 역사에 남을 범죄자가 되기보단 차라리 처형을 당하겠다 라면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국은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 상관인 덩샤오핑의 명령을 거부한 시친센 사령관은 모든 군내 직위와 공산당에서 쫓겨나고 5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제는 덩샤오핑에게 반기를 들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계엄군뿐만 아니라 장갑차와 완전 군장을 한 군인들을 투입해 천안문으로 진격했죠. 계엄군의 총구는 천안문 광장에 있는 시민들을 향해 발포되기 시작했고 탱크는 길을 가로막은 시민들을 무참히 짓밟고 지나갔습니다. 결국 천안문 광장은 시민들의 피로 물들게 되었죠. 하지만 계엄군이 진격하는 와중에도 홀로 그들을 막아서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탱크맨. 이 탱크맨의 이름도 나이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단지 천안문으로 향하는 18대의 탱크의 앞에 서서 전진을 막는 용기를 보여준 사람이었는데요. 탱크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어떤 환경에서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탱크맨의 용기는 민족과 국가를 떠나서 박수를 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계엄군의 무력 진압에 시민들은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는데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공산당은 더욱더 거칠게 진압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천안문 광장을 지키던 시민들은 떠나거나 목숨을 잃으면서 버티고 버티다 결국 1989년 6월 4일 공산당의 계엄군에 의해 모두 진압이 되고 맙니다. 이후 중국 정부의 만행이 해외로 퍼지게 되면서 미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이 중국 제재 조치를 시행하게 되는데 중국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천안문 사태에 대한 정보를 역사 속에서 지원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상교육을 강화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은 애초에 없었으니 너네들은 애국주의, 중화민족주의를 잘 지켜라 이런 겁니다. 그렇게 중국은 천안문 사태라는 역사를 이 세상 모든 이들이 알지만 중국인들만 모르는 상황을 만들게 되었죠. 지금까지도 천안문 사태와 관련된 내용은 철저한 검열과 통제를 하면서 중국 내 천안문 사태라는 말을 금기어로 설정하기도 했답니다.
자, 그럼 인간의 자유에 대한 갈망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